똘똘한 한 채의 사람들이 집중하게 되면서 다주택자의 구매 심리를 위축시킴으로 인해서 오히려 저는 이 내용을 근거로 반대적인 면을 한번 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구룡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요, 최근에 나왔던 또 다른 어떤 기사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한번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합니다. 지난 12월 8일이었죠. 1가구 4주택자부터 취득세를 4%로 부과한다라는 신문 기사가 나왔습니다. 이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 며칠 동안 좀 혼란스러운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었는데요. 저에게도 유튜브를 시작한 다음에 이 기사를 가지고 한 번쯤 얘기를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댓글도 달려왔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바로 이 기사를 가지고 한 번쯤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한번 이야기를 진행을 해보고자 합니다. 이번에 나왔던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이미 많은 분들께서 기사를 통해서 보셨기 때문에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스킵을 하도록 하겠고요. 앞으로 시장은 어떤 식으로 움직이게 될까, 어떤 식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을까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한 번쯤 얘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일단 이번에 나온 그 기사의 내용을 보게 되면은요, 4주택자 이상의 그 다주택자들이 집을 구입하게 되면 취득세를 4%, 지방교육세까지 포함하게 되면은 아마 4.6%까지 부과를 한다는 얘기가 되겠죠. 이런 상황이 발생되게 되면 우리는 제일 먼저 무슨 생각을 하게 될까요? 아무래도 규제를 피하기 위한 어떤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랬을 때 과연 우리가 투자 대상으로 삼고 있는 것 중에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 그렇게 되면은 1차적으로 많은 분들은 분양권을 생각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로 아마 이 기사가 나온 다음에 많은 분들께서는 바로 다주택자이든 일반 무주택자이든 일반 주택자이든 분양권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셨을 거란 생각을 해요. 그 사람들이 자신의 이익을 찾아 움직이는 것은 변함이 없기 때문에 결국에는 1차적으로 분양권에 더욱더 관심을 가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게 일반적으로 볼 수 있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더더구나 또 추가적인 부분을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면은요, 다주택자들이 지난번 정부의 규제 이후에 어떤 식으로 움직였는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지난 8.2 대책 때 다주택자 중과세 대책이 나오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움직였던 부분을 생각해 보게 되면 결국 사람들은 여러 주택 중에서도 똘똘한 한 채를 대상으로 선택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죠. 그래서 그 결과 결국 서울의 아파트 가격이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던 것을 아마 기억을 하실 겁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번의 경우도 마찬가지 현상이 나타나게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특히나 요즘 같은 경우는 지방권역까지 굉장히 많은 관심이 집중되던 상황이었죠. 그런 상황에서 똘똘한 한 채라고 하게 되면 일단 서울이라고 하는 대상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번지고 있는 수도권까지도 똘똘한 한 채의 관심 대상으로서의 영향을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반대로 지방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소액 투자 대상으로 움직이고 있었는데 아마도 지방권역 같은 경우는 또다시 여기서 좀 혼란이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일단 사람들이 생각할 때 서울과 수도권에 비해서 지방권역을 똘똘한 한 채라고 생각하는 경우는 별로 없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다만 한 가지를 좀 추가적으로 고려를 해봐야 된다면 지방 중에서도 무조건 지방은 똘똘한 한 채가 아니기 때문에 무조건 지방은 아니다가 아니라 지방 중에서도 광역시 이상의 그 입지가 좋은 곳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선호 대상으로 삼을 가능성이 높다. 예를 들면 입주 물량이 줄어들고 그 밖에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사람들이 관심 대상이 높은 곳이라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지방에 살고 계신 분들이 힘들게 서울로 원정하는 것들을 불편하게 여기시는 분들도 계실 테니까 그분들은 주로 광역시 이상의 입지가 좋은 곳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똘똘한 한 채의 사람들이 집중하게 되면서 지금 현재 서울과 수도권 그리고 지방까지 다양하게 퍼져 있던 이 모습들이 서울 수도권과 함께 지방 중에서도 조금 광역시 이상의 입지가 좋은 곳 중에서도 입주 물량 부족이라든지 기타 호재가 있는 곳을 향해서 움직일 가능성이 좀 더 뚜렷하게 나타날 것 같다라고 보는 게 이제 개인적으로 느껴지는 어떤 생각인 것 같아요. 그 중에서도 여러분들께서 어느 것을 선택할지는 여러분들의 판단일 것이고요. 이제부터는 여러분들이 사람들이 투자자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움직일지를 이제부터 차근차근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그리고 이번 대책으로 인해서 한 가지를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들은 이 대책이 나옴으로 인해서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단기적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되고 판단을 해서 움직이게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요. 사실 저 같은 경우는 이런 단기적인 움직임보다는 이런 단기적인 움직임으로 인해서 이후에 나타나는 현상, 이 현상에 대해서 포커싱을 맞추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바로 이 부분을 좀 고려를 해보고 곰곰이 생각을 해보게 되면 그 다음번에 나타날 수 있는 현상은 아무래도 전세 가격 상승이 좀 더 현실적으로 나타나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먼저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여러분은 청와대 정책실장이었던 김선 교수님을 아마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분이 경향신문인가요? 아마 11월 6일 아니면 7일이었던 기사로 기억을 하는데요. 그때 기사에서 인터뷰했던 내용을 제가 한번 봤는데 그 기사에서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공급이 그렇게 쉽지가 않다. 연간 공공임대 13만 가구 중에서 분양 목적을 뺀 9만 가구가 서민을 위한 임대로만 쓰인다. 연간 총 공급주택 50만 가구 중 5분의 1을 공공임대로 공급하고 있다라고 하는 기사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 기사 내용의 내용을 보게 되면 우리나라가 공공임대를 정말 많이 공급하고 있다라는 내용으로 설명하고자 했던 내용으로 보여지는데요. 오히려 저는 이 내용을 근거로 반대적인 면을 한번 보게 됩니다. 연간 총 공급주택 50만 가구 중에서 5분의 1을 공공임대로 공급하고 있다는 얘기는 바꿔 말하면 5분의 4 부분은 민간 임대주택에서 공급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결국 이 말을 좀 더 풀어보면 다주택자인 분들이 민간 임대를 공급하고 있다. 그 중에 80%가 민간 임대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그런데 이번 대책으로 인해서 앞으로 다주택자들이 주택을 구입할 수 있는 상황이 어려워진다면 결국 어떤 상황이 발생되게 될까요? 제가 보기에, 그리고 여러분이 보기에도 민간 임대 공급자가 공급을 하지 않게 되는 현상이 구체화되고 더 많이 나타나게 되면 결국 공급 물량은 줄어들게 되고요. 공급 물량이 줄어든다는 얘기는 다시 말해 전세 가격이 상승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가 됩니다. 결국 전세 가격이 상승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앞에서 제가 사람들이 분양권에 관심을 갖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분양권에 관심을 갖는다란 말은요, 바꿔 말하면 분양권에 피가 붙는다는 얘기가 될 것이고요. 분양권에 피가 붙는다는 얘기는 초기 분양가 플러스 피가 결국에는 그 아파트의 가격이 된다는 얘기가 됩니다. 이 상황에서 기존 아파트 물량이 공급이 부족해서 전세 가격이 상승한다라고 얘기하게 되면 전세를 거주하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어떤 상황이 문제가 될까요? 아파트를 사고 싶어도 아파트 가격은 올라가게 되고, 올라간 가격으로 인해서 기축 아파트 가격을 전세를 살았는데 기축 아파트 가격도 전세 가격이 상승하게 되는 이런 현상. 결국에는 기축 아파트 가격을 더 이상 올라가기 전에 기축 아파트마저 구입을 하는 게 맞다라는 생각의 전환이 일어날 수 있는 소지가 매우 높다는 얘기가 됩니다. 결국 단기적으로는 지금 정책이 규제를 통해서 다주택자의 이 주택 구매 심리를 강하게 막으려고 하는 부분이 보이는 것은 사실이지만, 오히려 장기적으로 보게 되면 이러한 현상들은 전세 가격 상승과 그리고 기축 아파트 가격 상승을 만들어낼 소지가 매우 높아진다는 얘기가 되겠죠. 이뿐만이 아닙니다. 금방 전에 말씀드렸던 이 내용을 또 종합해서 곰곰이 생각을 해보게 되면 마찬가지로 비슷한 현상이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겠구나라고 하는 부분을 한번 좀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분양권에 관심이 집중이 되게 되면은요, 분양권에 당연히 사람들이 피를 붙여서 팔겠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초기 분양가 플러스 분양권의 피가 그 마지막에 아파트 가격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초기 분양 아파트가 어디서 나오냐는 거죠. 자세히 보시게 되면 지금 나오는 아파트의 상당수가 재개발에서부터 시작을 하게 됩니다. 결국 재개발 아파트를 여러분들은 많이 구입을 하실 거예요. 재개발 지역에 있는 빌라를 구입하시는 그 이유가 일반 분양가보다 조합원 분양가가 훨씬 더 싸기 때문입니다. 조합원 분양가가 싸기 때문에 결국 싸게 산다는 목적으로 재개발 입주권을 사게 되는 것인데요. 이 입주권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 신축 아파트 가격에 의해서 입주권의 피가 형성이 되죠. 자, 그런데 그동안 분양권의 프리미엄이 상당히 높아졌고, 이로 인해서 입주권의 피가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는 수원의 8달 재개발 같은 경우도 피가 이젠 3억이라고 하죠. 처음부터 3억은 아니었을 겁니다. 수원에 있는 아파트 가격, 그리고 수원에 있는 신축 아파트의 분양권의 프리미엄이 높아짐으로 인해서 나도 신축 아파트를 받게 되면 이 정도를 받겠지라고 하는 이런 현상으로 인해서
입주권의 프리미엄이 상승하게 되는 현상이 그동안 나타났거든요. 근데 지금 또다시 4주택자부터 집을 구입하지 못하게 함으로 인해서 분양권의 관심이 더욱더 높아지게 되는데, 분양권에 관심이 높아지게 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 일반 분양가는 어쨌든 높을 것이고요. 또 분양권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니까 자연스레 분양권의 피는 지금보다 수요가 높아지는 만큼 더 오르게 될 겁니다. 결국 이 말은요, 재개발의 입주권의 피 역시 따라서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진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겠죠. 결국 종합해보면은요, 아까 좀 전에 말씀을 드릴 때 분양권으로 인해서 결국 기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것이다. 전세가격 상승으로 인해서 말이죠. 그런데 하나가 더 붙죠. 입주권 가격마저도 같이 높아져요. 결국 그러면은 일반인들은 더 이상 집을 살 수 있는, 싸게 살 수 있는 가능성이 떨어지게 됩니다. 결국 이 말은 분양권도 높아지고요. 일반 분양받기도 어려울 것이고요. 그 다음에 재개발을 통해서 들어가고 싶어도 재개발의 입주권의 가격 역시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 결국 다시 남아있는 것은 기축아파트가 되겠죠. 결국 장기적으로 보게 되면은요, 이런 현상들이 맞물려 돌아가면서 공급 부족에 의한 기축아파트까지의 그 가격 상승 가능성이 매우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한 번쯤 고려를 해보셔야 됩니다. 이 밖에도 아마 법인에 대한 관심 또한 늘어날 거예요. 어차피 법인으로 아파트를 구입하는 그 현상은 지금도 규제 부분이 없기 때문에 바로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라고 보여지는데, 법인에 대한 관심 역시 4주택자가 되든 5주택자가 되든 상관없이 구입할 수 있는 게 법인일 테니까 법인에 대해서 관심이 늘어나고 법인 설립과 관련된 부분도 사람들이 많은 관심을 갖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단 한 가지 여기서 좀 주의하셔야 될 점은요, 이렇게 법인에 대해서 관심이 늘어나게 된다면 또다시 정부가 하나씩 핀셋 규제를 하는 가운데 법인에 대한 규제 역시 나오게 될 시기가 머지 않았다라고 하는 측면도 고려를 해보셔야겠죠. 투자라고 하는 것은 단기 투자도 중요하지만 중장기 투자라고 하는 측면도 한 번쯤은 고려를 해보셔야 되는 것 같으니까 말입니다. 어쨌든 이번에 정부의 대책은 다주택자의 구매 심리를 위축시킴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주택을 구매하지 않도록 하는 그런 측면이 상당히 강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상황으로 보게 되면 사람들은 아직도 구매 심리가 위축될 것으로 보여지지는 않고 있고요. 오히려 틈새를 찾으려고 하는 모습이 더욱 강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될 것이다 라는 몇 가지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들도 한 번쯤 시장이 제 말대로 돌아가는지 또는 어떤 현상에서 어떻게 바뀌게 되는지 한 번쯤 꾸준히 보시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에도 여러분들이 요청하시는 또는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그런 기사를 가지고 또 한번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